아미아 일행은 암나남을 통해 융합우주로 들어간 테레시스를 추격하고 테레시스는 테레시아가 만들어 놓은 문을 따라 또 다른 창조주를 만나러 갑니다. 테레시스는 융합우주 안속에서 오리지늄에 의해 생성된 아스카론을 만나 상대하게 되고 아스카론을 쓰러뜨린 후 계속 나아가 프리스티스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 아미아 일행 쪽으로 돌아와서 아미아 일행은 왕좌를 지키고 있는 맨프레드와 대치하고 있었는데 맨프레드가 아스카론에게 공격받기 직전에 테레시스의 검기가 날라와 아스카론을 물러나게 하고 테레시스가 오리지늄에 심하게 감염된 상태로 등장합니다. 암나남에 적응 중인 테레시스가 맨프레드와 아스카론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려 했지만 아스카론은 자신의 아츠를 사용해 지하 아련실에 남게 됩니다. 테레시스는 다시 박사를 향해 검을 휘둘렀고 동화가 심해져 동작이 느려진 틈을 타 아스카론이 테레시스의 심장을 꿰뚫습니다. 테레시스는 암나남을 맨프레드를 찾아 맨프레드에게 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은 지하 아련실에 남겠다고 합니다. 아스카론과 켈시 아미아가 떠난 후 박사와 테레시스 둘만 남게 되는데 박사는 테레시스에게 그 안에서 무엇을 봤냐고 묻지만 테레시스는 네가 알 권리는 없다며 비웃습니다. 박사가 떠나고 혼자 남은 테레시스는 예언과는 달리 오리지늄에서 해방된 영혼들에게서 테레시아의 마지막 유언을 건네받으며 테레시아에게 작별하며 눈을 감습니다. 이후 테레시스는 그의 유언대로 대외적으로는 실종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시간은 흘러 3년이 지난 1101년 여름이 됩니다. 로도스 아일랜드 본함에 있는 오퍼레이터들은 순서대로 각 지역으로 외근 임무를 나가게 됩니다. 사실 본함 오퍼레이터들을 외근 보낸 이유는 최근 들어 PRTS에 오류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켈시는 클로저에게 PRTS를 대체할 지휘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하고 오퍼레이터들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근을 보내고 본함 분리 작업을 진행하면서 에기르와 뉴불신이 시청과 협력을 하며 로도스 아일랜드 내부 구역의 어비스에 대한 위기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켈시와 박사는 어비스 외곽을 돌며 PRTS에 왜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한편 로도스 아일랜드는 비밀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작전이 유출돼서 습격을 당하게 되지만 정예 오퍼레이터들의 대처로 해결하게 됩니다. 아미아는 잠재적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테레시아가 했던 것처럼 문명의 존속으로 들어가 보겠다 하고 박사도 문명의 존속에 자신의 사고를 연결해 아미아와 같이 들어가기로 합니다. 박사와 아미아가 문명의 존속으로 들어가는 시도를 하는 사이에 켈시는 몬삼터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새겨 넣고서는 프리스티스가 앞에 나타난다면 박사랑 아미아를 지키는 것만을 기본 행동 원칙에 각인합니다. 그 시각 아미아는 박사와의 사고 연결을 성공하고 11라이트 에테르나의 도움을 받아 문명의 특이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박사와 아미아는 특이점으로 가기 위해 다리를 세워서 특이점까지 길을 잇고 아미아는 박사가 무모하게 통로로 들어가게 할 수 없다며 자신만 특이점의 통로로 들어가고 정보의 파도에 휩쓸려 떠밀려 갈 뻔할 때 박사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고 박사와 함께 정보의 파도를 헤쳐나가며 특이점으로 다가가면서 계속 켈시가 남긴 흔적을 따라갑니다. 그러던 도중 아미아는 켈시가 안면교라는 키워드를 79,346번 검색했다는 걸 알아내고 박사는 켈시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추측하고 아미아가 무한 루프 코드를 해석하자 프리스티스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박사와 아미아는 특이점 속에서 프리스티스와 과거의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지만 켈시가 전하려는 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후 앞으로 계속해 나아갑니다. 박사는 특이점에서 새로운 결과를 빠르게 연산해내고 새로운 조건을 입력하며 단 하나의 필요한 정보를 걸러낼 때까지 무한히 반복하다가 켈시가 박사에게 남긴 글귀를 찾습니다. 그리고 아미아와 박사는 과거의 로도스 아일랜드로 오게 되고 아미아와 박사는 과거의 자신이 유리에 적어둔 공식을 발견하고 공식을 외우려 하자 문명의 존속이 결함을 배제하려 하였고 경계의 정보는 새롭게 재구성되어 결함이 복구되고
박사와 아미야가 보고 있던 화면이 빠르게 흐릿해지자 통로가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는 커다란 충격을 받고 추락하는 느낌을 받자 아미야를 최대한 특이점에서 멀리 떨어뜨리려고 버티던 순간 11라이트 에테르나의 도움을 받아 문명의 존속을 떠납니다. 무사히 돌아와 켈시에게 사고 기준선 테스트를 받고 둘 다 큰 문제가 없다고 진단을 받은 뒤 현재 상황을 듣는데 아직도 PRTS는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고 클로저가 복구를 시도하고 있지만 희망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미야와 박사가 가져온 정보 해독을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켈시와 함께 해독을 하니 아미야와 박사가 봤던 정보는 이름조차 없던 정보였고 이 모델의 유래는 안면교라는 프로젝트였고 프로젝트는 좋지 않게 끝났지만 후속 연구에 많은 영감을 주었고 오리지늄도 이 모델을 사용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았고 잘 활용한다면 광석병 치료 영역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모른다며 기밀로 보관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현실에 존재하는 그 어떤 설계도나 정보 저장 매개체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하고 박사에게 마저 해석하는 것을 도와달라 합니다. 그 시각 프리스터는 꿈을 꾸고 클로저에게 가서 꿈꾸는 펌웨어 설치한 거냐고 따지지만 클로저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프리스터는 미리 PRTS와 연결을 끊을 생각을 한 것은 좋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참 부족하다는 말과 함께 로도스 보남의 길이 마구잡이로 뒤틀리기 시작하더니 통신이 전부 차단되더니 오리지늄의 결정체들이 습격해오기 시작합니다. 뒤틀린 길은 동료들을 갈라놓았으며 오리지늄의 결정체들은 죽여도 계속 살아났습니다. 켈시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신의 박사가 처음으로 나왔던 석관으로 들어갑니다. 켈시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석관에 들어갔지만 권한 부족으로 PRTS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과거 박사 남겨두었던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몬삼터와 자신의 연결을 끊어 자유를 주고 PRTS에 접근하여 프리스티스를 만나고 PRTS의 주도권을 두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켈시의 도움으로 라이디어는 함선 전체를 커버하는 전자기 통신 환경을 임시로 구축할 수 있게 되었고 흩어졌던 오퍼레이터들은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 모든 오퍼레이터들에게 죽었을 사람들의 환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스카론과 미저리는 어비스의 위치를 대략 파악했지만 오리지늄이 모두의 목소리를 삼켜버려서 말할 수 없게 됐을 때 만트라의 아츠 덕분에 상황을 타개해서 어비스의 위치를 아미야 일행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켈시는 클로저에게 PRTS가 현재 모든 접근 요청을 거절하고 우리가 관리자의 권한을 상실해서 PRTS를 되찾을 수 없다는 것까지 확인했다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켈시는 곧 프리스티스가 깨어난다는 경고를 합니다. 함선에 있는 모든 오퍼레이터들은 힘을 모아 폭주하는 PRTS와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정예 오퍼레이터들이 하나 둘 다 박사에게 합류하고 임무 목표를 켈시를 지원하고 숨겨진 구역인 어비스로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석관에서 쇠약해진 켈시를 구출합니다. 켈시는 어비스로 통하는 길을 찾았다고 하고 정예 오퍼레이터들은 준비를 한 후 어비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3년 전 융합 우주에 들어간 테레시스는 융합 우주 안쪽에서 프리스티스를 마주하고 테레시스는 프리스티스에게 큰 타격을 입혔으며 큰 타격을 입은 프리스티스는 다시 휴면 상태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프리스티스가 다시 깨어납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모두가 준비를 하고 어비스에 들어선 순간에 프리스티스는 박사 켈시 아미야를 갑판으로 소환시킵니다. 프리스티스는 박사를 보고 비록 사고로 기억을 잃었을지라도 본성은 바뀌지 않았을 거라며 자신과 박사 사이의 연결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며 자신의 곁으로 돌아오라 하지만 박사는 오리지늄이 테라를 파괴하도록 둘 순 없다며 거절합니다. 프리스티스는 켈시 보고 금지령을 깨버린 거냐고 말하고 켈시는 욕설로 받아칩니다. 켈시는 과거는 과거일 뿐 너의 미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한 후 박사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박사는 과거 예언가라고 불렸으며 예언가와 프리스티스가 오리지늄을 만들었고 예언가는 자신이 만든 오리지늄에 의해 테라의 생명들이 고통받자 고통스러워했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테레시아의 도움으로 기억을 지우고 자신의 본성을 믿고 기억이 만들어낸 모습을 넘어서서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켈시는 이것이 말해주고 싶었던 전부이며 이 모든 건 과거의 박사일 뿐이라며 미래는 언제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켈시와 아미야 박사는 프리스티스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어비스의 안쪽으로 들어간 정예 오퍼레이터들은 PRTS와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프리스티스와 싸우던 도중 프리스티스에 의해 켈시는 소멸하게 되고 오리지늄이 아미야와 박사를 덮쳐 못 움직이게 발을 묶기 시작합니다. 박사는 아미야에게 자신의 사고를 연결하라 하고 특이점에서 봤던 공식을 뒤집고 아미야가 박사가 뒤집은 것을 바탕으로 아미야의 아치로 엮어 오리지늄을 부수고 프리스티스의 행동을 지연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정예 오퍼레이터들과 다시 연락이 되자 박사는 로도스의 갑판에서 프리스티스와 마주쳐 갑판에서 싸우고 있고 와파린과 연락해 보남에 있는 모든 인원을 즉시 철수시키라고 합니다. 박사와 아미야의 노력으로 함선에 있던 모든 인원이 성공적으로 철수했지만 보남은 오리지늄 속에 완전히 봉인되고 맙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회생한 몬삼터가 인간 형태로 깨어나고 박사와 아미야를 지키겠다고 하며 몬삼터는 켈시를 되찾을 생각 또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편 아스카론이 한 감염자 카우투스가 괴로워하는 감염자의 손을 잡자 괴로워하던 감염자의 돌들이 점점 깨끗해지더니 주황빛을 반짝이기 시작하는 것을 멀리서 보고 사라지면서 로도스 시점의 15지는 끝이 납니다. 이제 힐다의 시점에서 15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감염자였던 힐다는 런디니움 사변이 일어나고 있을 당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감염자들을 최대한 도와줬고 결국 몸이 한계에 도달해 죽음을 맞이하려 할 때 누군가 힐다의 손을 잡아줍니다. 처음 보는 공간에서 깨어난 힐다는 처음 보는 공간을 돌아다니다가 굴광자를 만나게 되고 굴광자는 여기가 함선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굴광자랑 함선을 돌아다니던 도중 유령을 만나게 되는데 굴광자는 유령과 같은 공간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 거의 없다 하고 다른 친구들이 유령과 자신이 같은 공간에 있는 걸 보면 경멸할 거라며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힐다는 유령과 파멸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람을 알고 있다며 유령은 함선의 주인인 프리스티스를 언급합니다. 그 후 힐다는 미지의 함선에서 자신을 구한 프리스티스를 만나게 됩니다. 프리스티스는 힐다를 창백한 땅으로 불러내고 엄밀한 말하자면 자신은 힐다를 구하지 않았고 힐다가 죽는 순간에 프리스티스가 힐다를 받고 힐다의 정보가 오리지늄에 새겨지며 오리지늄 안에 정보로 남게 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힐다에게 자신이 오리지늄에 저장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다시 힐다는 함선으로 가서 무한히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그리움에 대한 답을 찾던 도중 프리스티스가 다시 창백한 땅으로 불러내며 테라로 돌아갈지 여기 남아서 답을 찾을지에 대한 선택지를 줍니다. 고민 끝에 힐다는 테라로 돌아가기로 하고 힐다는 테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힐다는 테라 황무지에서 눈을 떴고 급하게 뛰어온 채굴 노동자와 만나게 됩니다. 채굴 노동자는 광석병 억제제나 근처 가까운 병원의 연락 방법이라도 있냐며 힐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힐다는 자신이 도움이 될지 모른다고 말하고 노동자랑 어디론가 빠른 속도로 걸어갑니다. 걸어서 도착한 곳에는 노동자의 오빠가 광석을 캐다가 급성 감염이 된 상태로 붕괴 직전까지가 있었습니다. 힐다는 곧 몸 전체가 붕괴될 거라며 자신에게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자신을 데려온 노동자에게 최대한 멀리 떨어지라고 말하고 급성 감염된 감염자의 손을 잡아주며 고통이 덜어지길 바란다고 말하던 그때 급성 감염되던 감염자의 고통이 사라지고 검은 돌들이 사라지고 주황빛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힐다도 상황에 놀랐고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던 누군가를 보고 이내 멀리서 보던 사람이 돌아서서 떠나며 15지역은 끝이 납니다.